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진, 모델은 556i입니다. 진이란 브랜드를 아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브랜드에 끼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은 독일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리뷰했었던 다마스코와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로 그렇게 역사가 긴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브랜드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한번 빠지면 지갑을 거덜낼 수밖에 없어요. 파일럿워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빛나는 시계가 주류는 아니지만 독일 특유의 담백하고 덜어내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담백한 디자인과는 상반되는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AR Dehumidifiing Fine Technology, 딤서림 방지 기술, 블랙 하드 코팅, 높은 수준의 코팅 기술, 캡티드 세이프티 베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베젤 안정 장치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어렵겠네요. 다이아 팔, 오일이 필요 없는 이스케이프먼트, 하이드로, 물속에서 반사를 없애는 기술, 마그네틱 필드 프로텍션, 8만 암페어의 자기장 보호, Q 테크놀로지, 전자기 펄스에 대한 차폐, 태지먼트, 강화된 스테인리스 스틸, TRT, 마이너스 45도에서 80도까지의 온도 저항. 물론 556i는 진에서 엔트리 계열의 모델이라 이런 상위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인인 556 말고도 매력적인 모델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 취향을 저격하는 모델 몇 가지만 더 뽑자면 356 살몬 다이얼. 356은 명기로 현재 중고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번 리스트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브라이틀링의 내비 타이머를 닮은 903. 이 모델은 디자인 관련해서 브라이틀링과 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03도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일반적인 스틸 소재로 나왔다면 제 구매 리스트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U50.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면서 접근하기 좋은 556은 다시 바인덱스를 가진 I와 숫자 인덱스를 가진 A로 나눠지는데 A의 애매한 데이트 때문에 저는 I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브레이슬릿. 3연줄의 브레이슬릿이냐 5연줄의 브레이슬릿이냐, 영문명으로는 투링크 브레이슬릿, 파인 링크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유행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556을 구매했을 당시에는 파인 링크 디자인이 더 선호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투링크가 더 선호되는 듯 합니다. 파인링크가 조금 클래식하면서 파일럿 워치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투링크는 단단하고 투워치 같은 느낌을 줍니다. 브레이슬릿 하나로 시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애호가분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은 정말 심플합니다. 검은 바탕에 흰색 줄 몇 개가 그어져 있는 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인들의 변태적인 감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심플한 다이얼에서 담담하면서 동시에 섹시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 퀄리티에 대한 그들의 집착 위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완벽한 밸런스를 찾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툴툴하게 생긴 투러치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과는 다르게 다이얼은 고급스러운 글로시함이 덮인 레커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 위로 빛이 타고 올라올 때면 저는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다이얼을 지켜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커 다이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블랙 레커 다이얼, 화이트 레커 다이얼을 가진 모델이 많지 않아요. 생각나는 건 서브 마리너 정도? 왜 이렇게 레커 다이얼이 드물까요? 매트 다이얼과는 다르게 다이얼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집어 삼키는 블랙이고 이 칠흑 같은 블랙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진은 글래스 앞뒤로 AR 무반사 코팅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글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양면 무반사 코팅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과거 이 양면 무반사 코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기저기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글래스의 퀄리티가 좋다 하더라도 위에 발린 코팅의 내구성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외부에 발린 무반사 코팅이 벗겨지면서 흉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반사 코팅에는 푸른빛의 색감을 추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깨끗한 다이얼 위에 무반사 코팅이 벗겨진 부분들이 푸른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치 상처 입은 과일처럼 못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각설하고 양면 무반사 코팅과 암흑빛의 블랙 레커 다이얼의 만남 자체는 훌륭합니다. 코팅이 벗겨지기 전까지요. 다행히도 제가 보유한 이 모델은 벗겨진 부분 없이 깔끔하네요. 이 아름다움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핸즈는 스피드마스터의 문워치의 핸즈와 소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리니 시절 이런 스타일의 핸즈 소재를 보고 저렴해 보여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이 모델은 많은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는다면 베젤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두툼한 베젤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IWC 마크 18과는 다르게 명기로 칭송받는 마크 15와 마크 12를 닮아 있습니다. 이 두툼한 베젤에 빠진 분들이 저뿐만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다음 마크 19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케이스는 독일의 글라슈테에서 자체 제작합니다. 많은 브랜드가 중국에 외주를 주는 것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핸들링을 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스틸에 엄청난 칼각이 살아있다던가 마감 방식의 퀄리티가 훌륭하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단단해요. 이것의 견고함은 브레이슬릿을 포함 클래스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브레이슬릿과 클래스프를 잘 만드는 워치메이커들 브라이틀링, 튜더, 롤렉스와 같이 현대적인 구조를 가졌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틸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퀄리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커버해요. 생각보다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간의 세월감을 그대로 먹은 모델이지만 처음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38.5mm의 사이즈, 11mm의 두께, 20mm의 러그, 45.4mm의 러그2 러그로 투러치로서 완벽에 가까운 사이즈를 가진 모델입니다. 숫자만으로도 보이는 명기의 조건 속에서 독일 강철 제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르쉐나 벤츠의 느낌은 아니지만 굳이 차로 비교한다면 폭스바겐? 무브먼트는 기본적인 범용 무브먼트 에타 2824-2와 셀리타 SW200을 사용합니다. 스와치에서 타시게 브랜드에게 에타 무브먼트의 공급을 거절하기 이전의 모델에는 에타 무브먼트가, 이후에는 셀리타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두 개는 거의 동일한 무브먼트로 초창기에는 일부 워치메이커 분들이 그래도 에타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동일한 무브먼트라 봐도 될 듯 합니다. 38시간의 비교적 리저브가 짧은 무브먼트다 보니 보다 진보한 신형 무브먼트들에 비해 손이 안 가는 요인이긴 하나 저는 범용 무브먼트가 가진 안정성과 수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엔간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 범용 무브먼트를 더 선호합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모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줄질이 굉장히 잘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스트랩을 체결해도 좋아요. 제가 지금 달고 있는 투링크 브레이슬릿은 보다 투러치스러운 5연줄의 파인링크 브레이슬릿은 보다 파일런 워치에 가깝게, 이 외에도 나토를 달면 밀리터리 워치가 되고 가죽을 달면 클래식한 시계, 러버를 달면 스포츠워치가, 아니면 아무런 줄을 달지 않고 케이스만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에 거짓은 없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